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뉴런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연합뉴런, 원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뉴런의 구조를 보면 축삭돌기 한쪽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뉴런, 바로 구심성 뉴런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의 축삭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 뉴런은 연합뉴런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원심성 뉴런이겠죠. 자, 보기를 바로 볼게요. 자, 가는 원심성 뉴런이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감각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은 가를 거쳐 나로 전달된다.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즉, 정보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흥분이 가를 거쳐 나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반대로 됐죠? 나를 거쳐 가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뉴런이 바로 구심성 뉴런이죠. 감각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이 이동하는 방향은 다, 나, 가 순서로 전달됩니다. 디귿, 흥분 전도 속도는 나가 다보다 빠르다. 나가 빠르다는 거죠. 흥분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리집이 존재하는 뉴런은 보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 축삭돌기의 굵기가 굵으면, 즉 축삭돌기의 지름이 크면 흥분의 전도 속도도 빠르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자, 나와 가는 축삭돌기의 굵기 이유일 수 없지만 나는 민마리집 신경, 가와 다는 마리집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흥분 전도 속도는 나가 빠른 것이 아니라 다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다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겠죠. 이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T1일 때, 자, 이 지점일 때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세포 안과 세포 밖 중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 밖 쪽이 바깥쪽, 그리고 이쪽이 안쪽이라고 하면은 이 축삭돌기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하죠. 그래서 나트륨을 3개를 바깥으로 보내고 칼륨 2개를 안으로 들여옵니다. 즉, 축삭돌기 막을 경계로 세포 밖에는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요. 그리고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쪽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로가 존재했을 때 나트륨의 확산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럼 나트륨이 여기 아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니은이 세포 밖이고 여기 세포 안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면 T1에서는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어요. 즉, 이때는 탈분극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T2에서는 막전이가 하강하고 있죠. 이때는 재분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이 통로를 통해 확산되면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 나트륨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감소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트륨의 막투과도를 비교하면 T1일 때 나트륨 통로가 열렸죠. 그리고 T2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힐 것입니다. 그러면 열렸을 때가 나트륨 통로가 닫혔을 때보다 더 막투과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T2일 때 칼륨은 칼륨 통로를 통해 기억에서 니은으로 확산된다.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칼륨은 세포 안쪽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기억에서 니은 쪽으로 칼륨 이온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T2일 때, 재분극일 때 이온의 기억에서의 농도분의 니은에서의 농도는 칼륨이 나트륨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이 세포 안쪽에서의 농도죠.
그리고 니은이 세포 바깥쪽에서의 농도예요. 자, 그러면은 칼륨은 세포 안쪽의 농도가 바깥쪽보다 항상 높죠. 안쪽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바깥쪽의 숫자를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극단적이지만 세포 안쪽이 세포 바깥쪽보다 칼륨 농도가 높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트륨을 보면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항상 높습니다. 자, 그럼 밖에서의 농도를 100이라고 하고 안쪽에서의 농도를 1이라고 하면 누가 더 클까요? 네, 바로 나트륨이 훨씬 더 크죠. 디귿 보기는요. T1, T2 이 시점에 상관없이 항상 나트륨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디귿과 같은 보기 유형이 고난이도 함정으로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 세포막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역과 니은의 막투가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과 칼륨 이온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자극을 받았을 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중에 먼저 열리게 되는 것은 나트륨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나트륨 이온 그리고 니은이 칼륨 이온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보기를 볼게요.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자, 그래프 읽어주면 되죠. T1의 나트륨 투과도, T2의 나트륨 투과도 비교해보면 T1이 훨씬 더 크죠. T1일 때가 크다. 자, 기억은 맞고요. 나트륨의 막투과도와 칼륨의 막투과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자, T2일 때 칼륨의 막투과도는 여기, T1일 때 칼륨의 막투과도는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값을 넣지 않아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칼륨의 막투가도가 약 300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그냥 얼핏 잡아 한 200이라고 하고 원일 때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약 600까지 상승하는데 자, 칼륨의 막투가도는 엄청 낮죠. 자, 여기 100이라고 하면은 분자 분모를 비교했을 때 T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대략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값을 비교하면 헷갈리지 않고 이런 함정을 잘 풀어낼 수 있다. 자, 디귿 구간 1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기역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1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에 변화가 없어요. 즉 나트륨 통로도 닫혀 있고 칼륨 통로도 닫혀 있다. 분극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극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에너지만 있으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합니다. 여기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려운 주제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는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의 일부를 나는 기역과 니은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하겠죠? A와 B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기역과 니은 사이에 A와 B가 존재하는데 오른쪽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바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자, A는 자극을 주었을 때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시간 뒤에 막전이 변화가 일어났고 자, B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시간 이후에 막전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자극을 A 또는 B에 직접 준 게 아니라 기역에 자극을 주었거나 니은에 자극을 주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역에 자극을 주면 흥분이 발생하고 A까지 도달해서 A에 자극을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흥분이 B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기역에 자극을 주었을 때는 A의 흥분 전도 시간이 더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흥분 전도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다시 보면 자극을 준 이후에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흥분 전도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흥분 전도 시간이 B가 더 짧죠. 흥분 전도 시간이 짧다는 것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 B가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자극을 준 지점은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역은 틀렸고요.
자, 니은 T1일 때 A에서 세포막 안쪽이 양전하를 띈다. 자, 색전이 값이 T1일 때 플러스 35란 말이에요. 자, 이 플러스 35의 값은 세포 안쪽의 상대적인 막전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포막 안쪽이 양전하를 띈다. 자,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디귿 T1일 때 B에서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유출된다. 이에 T1에서는 막전이가 하강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분극 때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유출된다. 맞는 설명이구나. 자, 니은과 디귿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일단 별표 2개 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림 가는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P와 Q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자,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D1부터 D4에서 각각 측정한 막전이를 나는 이 신경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면 기억에서 이제 자극을 준 지점을 물어보고 니은은 흥분의 전도 속도를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 접근법을 알려드리면 제시된 막전이 값 중 마이너스 80mV 막전이 값을 살펴보면 문제 푸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힌트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마이너스 80mV냐? 현재 여러 막전이 값이 나와 있지만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그 지점의 막전이 변화 시점이 하나로 결정되는 막전이는 마이너스 80mV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D1 지점에 마이너스 58mV의 막전이 값이 나왔다. 마이너스 58은 이 지점 또는 이 지점 막전이 변화가 1ms만큼 일어난 건지 아니면 0.5의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58mV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10mV도 자, 두 지점이고 마이너스 70mV는 자, 이렇게 세 지점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자, 마이너스 80mV는 이 시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D3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바로 3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을 P 지점에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흥분의 전도에 따라서 이렇게 흥분이 이동할 거예요. 활동전이가 D1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D1 지점도 막전이 변화가 일어날 거죠. 자, 흥분의 전도 시간은 자극 지점에서 가까운 D1이 가장 짧고 그리고 D2, D3, D4 지점으로 흥분 전도 시간이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흥분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막전이 변화 시간은 D1이 가장 크고 D2, D3, D4 순서로 막전이 변화 시간이 작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P 지점에서 생긴 활동 전이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D1이에요. 즉 D1이 자극을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막전이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 거고 D4가 자극을 가장 늦게 받기 때문에 D1이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D4는 막전이 변화가 조금밖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 관계식이 바로 경과 시간은 흥분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즉 흥분 전도 시간이 크면 클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은 작아지고 반대로 흥분 전도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은 크다.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 시간은 현재 5ms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막전이 변화 시점이 결정된 D3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시간은 막전이 변화 시간을 의미하죠. D3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3ms입니다. 경과 시간이 오니까 흥분 전도 시간은 2ms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D1 지점을 보면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58이죠. 자, 마이너스 58이면 두 지점을 D1의 막전이 변화 시점으로 계상해 볼 수 있는데 막전이 변화 시간 관계에 따르면 D3 지점에 자극이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3m초까지 일어났을 때 D1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3보다 커야 하지만 시간이 3ms보다 클 때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58의 막전이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1부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면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의 막전이 값이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막전이 값을 결정하는데 모순이 발생했으면 처음에 했던 가정, 자극을 준 지점은 P 지점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죠. Q 지점에 자극을 주었다. 그러면 흥분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면 흥분 전도 시간이 D1이 가장 크고 D4가 가장 짧죠. 막전이 변화 시간은 반대죠. D1이 가장 짧고 D4가 가장 길게 됩니다. 지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 흥분이 가장 먼저 D4에 도달하죠. 마이너스 70mV의 값을 갖게 됐는데, 막전이 변화 시간을 보면은 D3보다 D4가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어야 해요. D3보다는 오른쪽에 막전이 값이 위치해야 하니까 D4는 이 지점이다 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D2는 플러스 10의 막전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왼쪽 아니면 오른쪽일 텐데 지금 현재 뭔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D1부터 하겠습니다. D1은 마이너스 58mV예요. 여기 또는 여기가 D1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D1은 D2보다 막전이 변화 시간이 짧아야 해요. 그렇다는 것은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D2보다 왼쪽에 값이 위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 없습니다. D2를 제외하고 D1, D3, D4를 결정했습니다. 막전이 변화 시간과 흥분의 전도 순서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결정한 것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이 Q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이 신경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2cm/m초이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죠. 흥분의 전도 속도니까 흥분 전도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서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수 있죠. D3 지점의 흥분 전도 시간이 2라고 했었으니까 흥분 전도 시간은 2ms 분의 거리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D3까지의 거리, 여기 간격이 일정하죠. 거리는 총 6cm으로 3cm/ms라는 흥분의 전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아니라 3이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보기 디귿을 보면 경과 시간이 5ms일 때 D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D2를 보니까 점이 2개예요. 여기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D1부터 D4까지 흥분 전도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을 이렇게 해봅시다. 3cm 이동할 때 1m초가 걸리잖아요. 한 뉴런에서 흥분 전도 속도가 일정하므로 3cm를 가는 이 거리는 모두 다 1m초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흥분 전도 시간은 D1이 4, D2가 3, D4가 1이 걸리고 D1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1, D2는 2, D4는 4가 된다는 거죠. 각 지점 사이의 거리가 3cm로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막전이 변화 시간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 지점에 막전이 값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2는 막전이가 하강하고 있는 지점, 바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디귿 보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2번 문제에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3번과 4번 문제를 풀지 말고 이 2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후에 푸시기 바랍니다. 3번과 4번은 고난이도 문제로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